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14번째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준비했어요. 고대하던 네. 이제 와. 첫 게스트 방송을 네. 오늘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을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초대를 하게 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에서 각자 일하는 사람이자 되게 같은 엄청 가까운 친구로 자주 지냈는데 한 3년 전에 베를린에 세론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떠났어요. 그리고 분명 그 수업은 1년짜리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베를린에서. 그래서 저는 베를린에서 도대체 뭘 하고 지냈는지 또 너무 궁금하고 그런 사심을 가득 담아 오늘 이제 첫 게스트로 윤쌤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진짜 편하게 왔거든요. 네네. 편하게 하세요. 네, 여기 앉자마자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아유. 이거 인트로 하는 네. 거 들으면서 갑자기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뛰고 아니에요. 있어가지고 저도 살짝 지금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 우리 그냥 평상시대로 왜 긴장될 게 뭐 있어요? 긴장되네요. 왜 혼자 긴장 안 해요? 대세를 좀 따라주세요. 괜히 아무튼 또 이렇게 만나니까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네네. 웃기죠. 네. 쌤 어땠어요? 서가수의 소개가. 뭐 정확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팟캐스트나 이런 거 처음 제안했을 때 되게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 저 말 주변도 별로 없고 뭐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약간 비하인드인데 네. 하작가가 예전에 네. 책에 인터뷰 요청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이제 인터뷰를 하고 책에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한 2년 후에 내가 했던 그 답변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왜냐면 완전 초창기 때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가 소멸한 방법 3호였나요? 3호로 기억하고 있는데 테마가 남의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샘을 섭외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베를린 갔잖아. 그럼 인터뷰 해야겠다. 몇 개월 정도 차였어요? 그때 인터뷰 했을 때가? 거의 3개월, 3개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던 걸로 저도 진짜 기억나요.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다 좋다 그랬어요.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뒤늦게 돌아보니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뒤늦게 미안한 거예요. 좀 더 예리하거나 좀 더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그냥 약간 그런 허니문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번에 팟캐스트에 들어오자고 했을 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서가수시죠? 네, 서가수님이 말하기로는 사실 지금 너의 삶의 이 시기를 기록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라도. 그래서 팟캐스트가 아니어도 뭔가 인터뷰에서 글로 남기든 뭔가를 기록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 밑밥을 잘 깔았습니다. 그거에 또 감동을 받아서. 그렇네요. 네. 역시 잘했네. 밑밥하면 서가수 아니까.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좋네요. 아니 그때 이제 3개월의 그 인터뷰가 또 있으니까 그때와 지금과 또 이렇게 시기별로 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있기 때문에 더 대비가 될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인데요. 그게 네. 바뀐 지점이 뭔가를 보는 것도 좀 재밌는 일인 것 그렇네요. 같고.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흥미진진한데요. 이제 게스트 방송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3가지 파트로 좀 진행을 크게 한번 해볼까 해요. 그냥 시간 순서기는 한데 베를린에 가기 전에 샘 그리고 베를린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됐잖아요. 3개월 이후 지금 3년 됐나요? 이제 3년 돼갑니다. 네. 3년 돼가는 그 시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온 이 상태에서 지금의 윤샘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묻고 답하고 그냥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본인이 자기소개를 한번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서가수의 오랜 친구?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친이라고 요즘 제가 부르고 있어요. 제 네. 마음대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여친이 조금 더 러블리한 것 같아서. 아, 그래? 난 좀 더 남편하고 싶어요? 남편에 대한 정체성을 네. 좀 더 가깝게 느끼긴 그렇구나.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윤쌤이고 베를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정도 이제 지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가족들도 볼 겸 이것저것 할 겸 2달. 2달. 아니지 2달이고 아니 거의 2달. 7주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 봄에 한국에 왔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오려고 하고 가장 날씨 좋을 때 봄이나 가을에 오려고 하고. 맞아. 쌤은 또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더 못 봐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쨌든 지금 떠나 있고 베를린에 있으니까 한국 오면은 이제 너무 가족 일정이라든지 만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진짜 너무 바빴고 특히나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일도 하고 막 이러느라고 맞아요. 거의 못 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베를린에 갈까 말까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중순에 거의 3월 초 2월 말쯤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쌤이 서울에 있고 다시 베를린으로 가는 같은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갔어요. 지금 뭐 뜨문뜨문 얘기했는데 서가수랑 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오래됐다고 하는데. 몇 년도였을까요? 한 2000 에피소드로 연말 파티 연대기를 한번 혹시 들었어요? 아 당연히 그래서- 들었죠. 너무 재밌게 들었죠. 네, 근데 연말 파티로 이제 이어진 인연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 한 명씩 데리고 와라라고 했었었는데 제 사촌 동생이 캐나다를 아마 가는 걸 앞두고 있었나?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연말 파티 초대를 했을 때 샘을 데리고 왔었어요. 맞아요. 제 사촌 동생과 샘이 이제 고등학교 막 동창. 졸업했을 때였고 아. 맞아요. 동창이고 고등학교 때 절친.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샘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캐나다로 떠났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되게 친해졌죠. 왜냐면 저도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샘도 아마 그때 일하고 있었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뭔가 일을 심지어 그때 샘은 20대도 아니었어. 맞아. 18살이었나? 한국 나이로. 성인은 되었었나? 그래서 근데 그 나이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되게 둘이 많이 친해져. 사실 업계도 되게 비슷한 업계이기도 했었고 되게 그 고군분투. 각자가 각자 그리고 월급 생활자들이었어가지고 엄청 일찍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좀 일찍 시작했는데 샘은 더 빨리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뭐 일단 술도 좋아하고 술 사 먹는 돈 아끼지 않고 다음날 출근해도 괜찮고 영향 별로 없고. 별로 없고 뭐 그런 게 너무 너무 잘 맞았었어서 엄청 많이 붙어 다녔었죠. 간단히 이제 샘의 뭐랄까 타임라인을 한번 싹 정리 한번 해봐 주실래요? 아, 저의 인생 타임라인을 네, 짧게. 짧게. 저는 3살부터 시작할게요. 아, 네. 3살 때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고요. 10년을 살고 이제 금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서울도 아닌 아주 조그마한 시골 금산으로 갔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제가 일찍 졸업했어요. 일찍 들어오고. 그러니까 13살에 들어와서 바로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바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1년만 미국에서 다니고 원래라면은 이제 중학교를 이어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바로 고등학교로 들어갔고 그러면은 그때 중학교 검정고시를 따로 보고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아니 전 대안학교를 가가지고 검정고시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갔어요. 필요 없었던 거죠. 필요도 없었고. 근데 그걸 받아주네요? 중학교 1년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받아줬네요? 왜냐면 이게 또 어려운 게 네. 제가 그 다녔던 대안학교는 그 3년제여가지고 네.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고 편입 이런 게 없어요? 편입이 없고 아. 이제 처음 고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와서 이제 그 무리가 그 기수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1년 다닌 상태에서 다시 중학교 1학년을 갈 건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을 갈 건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약간 좀 머리가 크고 내 또래들도 이미 너무 애들 같은데 내가 또 중학교를? 아니 그냥 바로 고등학교를 가도 수준 맞을 거다 이런 쓸데없는 그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네 부모님이 물어봤겠죠. 물어보셨죠. 뭘 원하냐. 그래도 걱정은 안 되셨겠죠. 뭔가 어쨌든 고등학교를 가도 충분히 그러니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13살에 가서 그게 한국 나이로 13살인 거예요? 만일 거예요. 만으로. 그게 한 15살 정도. 그럼 졸업을 한 게 18살에 졸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으로 한 16, 17. 네,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저는 바로 일을
취직을 해가지고 대학교 진짜 빠르다. 또 그 당시에 대학교에 갈 만큼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난 현장에 바로 들어가고 싶다. 사회에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은 일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일을 바로 그때 시작하고 그래서 저 처음 그 계약할 때도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했어요.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 다들 모를 이라서. 거예요. 저 처음에 알바할 때 부모님 동의서를 받았었거든요. 그쵸, 예. 그쵸.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이제 졸업하고 나서 서울 와가지고 막 그때 막 쓰리잡 포잡하고 막 포잡을 했었죠. 그렇게 서울에 좀 시작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했어요? 우선은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기관 회사를 우연히 어떤 강의에 갔다가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여기서 난 인턴을 해보고 싶다. 뭔가 봉사든 뭐든 뭔가 좀 같이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 직원이 없었어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기관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래서 계속 약간 거절을 당했지만 계속 시도를 했고 그러다 3개월 인턴을 해보자 활동가처럼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약간 활동비 정도의 비용만 받고 했어요. 저는 자원봉사도 또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3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비용으로는 서울에 살 수 없잖아요. 절대. 집도 못 구하고. 제가 아는 분이 게스트하우스를 이태원에서 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일을 할 테니 방을 달라. 그래서 이제 예약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받아가지고 방을 받았고 그럼에도 30만 원으로 뭐 밥값도 못 하니까 이제 영어 과외 같은 거 아이들이랑 게임하면서 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예전에 인턴 하면서 만났던 작가님들 뭐 영어 과외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포잡을 그 당시에 열심히 근데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그랬어요? 젊었잖아요. 10대였으면은 10대였잖아요. 잠 안 자도 돼. 음. 잠 안 자도 되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인턴으로 시작했던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제가 거의 첫 직원 중 한 명이었어가지고 팀 리드, 팀 리드도 되고 이사도 되고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거의 뭐 대단한 성공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기 졸업에 인턴으로 시작해서 작은 기관이었지만 그렇죠. 그렇게 18살 때부터 시작한 일에서 6년을 일하고 맞아요. 그 조직에서 6년을 일하고 퇴사를 해도 23살이었어요. 22, 23이었어요. 저도 그때 5년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27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연차도 되게 비슷했고 동료가 또래 동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쌤이 있었고 6년 일하고 퇴사한 시기도 되게 비슷했어요. 맞아요. 같은 해? 아니 거의 6개월 그 정도 차이 갭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쌤은 어떤 마음으로 좀 퇴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벗어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지고 모든 다 뭔가 알 것 같고 여기 돌아가는 약간 권태에 있었나? 그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17살, 18살에 되게 막 과감했잖아요. 되게 열정 넘쳤던 이런 나의 모습을 다시 좀 되찾고 싶었던 그래서 다시 좀 무모하더라도 과감하고 막 이런 나의 모습을 다시 좀 찾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퇴사를 하고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했죠. 그럼 딱히 대책 없이 그냥 퇴사부터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계획은 있었어요, 사실은. 계획은 있었죠. 항상 계획은 있었는데 그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던 덴마크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1년씩 미루면서 내년에 지원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다가 퇴사를 한 그 해에 이제 딱 지원해야지 마음 먹고 다시 찾아보니까 그 해부터 그 학교가 유럽 시민권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 팬데믹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학교 운영 뭐 이런 것 저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펀딩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 EU 안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좀 상실감이 크긴 했어요. 왜냐면 6년 넘게 고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던 학교를 눈여겨보면서 기다리면서 했는데 뭐 이렇게 된 거 또 코로나도 터졌고 퇴사도 했고 뭔가 아무런 일정이 없는 나의 일상을 누려보자 해서 그냥 마음 편히 놀았죠. 근데 그때도 왠지 쌤 바빴던 것 같은데. 본인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느라 바빴죠. 노느라 바쁘죠. 맨날 노느라. 하는 거 많고. 네, 그렇게 그 가고 싶었던 덴마크의 학교를 못 가면서 약간 어떤 좌절을 했지만 어쨌든 다시 베를린에 가게 됐어요. 그건 어떻게 베를린에까지 가게 되셨을까요? 그렇게 백수 생활을 1년 동안 즐겁게 하다가 우연히 그 덴마크 학교의 졸업생이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1년짜리 교육과정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게 나의 사인이다. 지금 이 기회로 떠나는 거다. 라는 어떤 느낌이 팍 와가지고 바로 지원을 했고 근데 그 지원식이 되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늦었다는 얘기는 그 결과도 되게 늦게 알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합격을 하면 거의 3주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이. 바로 시작을 하는 거구나. 거의 네, 발표하고 나서. 그쵸. 그래서 지원함과 동시에 혹시 모르니 내가 합격할지 혹시 모르니 비자 신청도 다 해놓고 이야, 계획적이야.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안 혹시 되더라도 모르니. 근데 베를린 갈 수 있었겠네요? 갈 수는 있었는데 비자 때문에 뭐 더 기다리거나 나만 늦기 시작하거나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시작해야지. 내가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결국 합격 소식 듣고 2주 만에 집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바로 떠났죠. 아니, 그때 저는 이제 뭔가 언제든 한국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쌤은 어쨌든 미국에도 또 살았었고 한국은 너무 셈이라는 사람을 담기 너무 작은 나라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매일 보던 친구가 없어지니까 저도 너무 뭔가 심심할 것 같긴 했었는데 그래도 셈이 너라면 더 큰 세상을 좀 맛보고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에 되게 뭔가 응원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쉽기도 했었지만. 학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뭘 덴마크에 모였길래 그리고 새로 만든 교육과정이 뭐였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가고 싶었을까. 그 덴마크 학교는 3년짜리 과정이고 대안적인 교육인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프로젝트를 직접 하면서 배우고 나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하지만 사회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학교였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그쵸, 교육 그렇게 볼 수 있죠. 베를린에 생긴 그 코스는 이 동일한 거예요? 학교는 설명하기 더 어려워요. 어떻게 다른 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설명하기 어려운 것만 졸업생이 만든 코스라고 한 거죠. 맞아요. 덴마크 졸업을 한 친구가 원래 베를린 친구인데 네. 돌아와서 시작을 한 거고 공식 이름은 Leadership in Systemic Activism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어로 해주세요. 한다면 뭐가 될까요? 시스템 변화와 사회 운동을 위한 리더십 교육 과정? 어떤 활동가를 육성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육성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걸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1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기여하고 싶은 사회 문제나 사회 이슈는 무엇인지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뭐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접근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그 덴마크 학교는 비즈니스라면 이 학교는 좀 더 사회 운동, 활동 이거에 대한 초점이 좀 더 커요. 궁금하네요. 그럼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그게 뭘 배워? 1년 과정이라고 했나요? 네, 1년 과정이고 뭘 배워요 도대체? 어떤 수업을 듣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거 학교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배운 거를 얘기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뭘 했는지. 뭘 했는지
기본적으로는 되게 자기 주도적인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그 큰 틀만 주고 직접 그 내용물과 알맹이는 본인이 직접 다 기획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고 직접 평가해 나가는 그래서 되게 자유 공간이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고 첫날에 저희가 다 모이고 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알아가는 활동 몇 개 하고 첫 번째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떠나게 될 캠핑 여행 동안 먹을 9개의 끼니를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재료 정리와 역할 분담을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정리해와라. 몇 명이에요? 그럼 그 같이 그게 한 15명 정도? 15명이 17명 정도? 였는데 네. 사실 들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뭐 밥 먹을 준비해라. 뭐 이거. 근데 9끼인데 9끼 정도 우리가 뭐 먹을지만 정하면 되고 그 메뉴마다 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한 3-4시간 한 것 같고 얘기만. 얘기만 합의하는 것만 밥 먹는 거 가지고. 네. 근데 3-4시간 동안 걸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합의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먹을지를. 네, 서로 그리고 이게 약간 유러피언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내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발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거기는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모두가 아이디어만 내고 수용한 사람이 없고 그냥 모두 아이디어만 내고 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힘든 3-4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사실 우리 1년간의 우리 기수의 다이내믹을 보여준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1년 내내 그랬거든요. 이 발전할 만한데 다들 아이디어만 내고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그럼 쌤은 그때 다 막 결정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아니,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이렇게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 왜냐하면 왜 이거 그랬을까? 지켜보다가 저도 주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재가 필요하면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를 하는 사람도 이미 너무 많아. 중재를 시도하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대화에 도움이 되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필요한 거야. 모두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9끼니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한번 진짜 이건 말해야 될까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하나의 그 순간이 있었는데 다들 점심을 좀 제대로 먹고 아침 저녁을 진짜 간단하게 빵이랑 치즈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에 대부분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가 돼요? 왜 이렇게 이해하는 반응이시지? 한국인이야 한국인. 왜 밥을 안- 먹고 싶었어요? 왜 안 돼요? 아니 저녁을 제대로 먹고 아니 아침은 간단하게 점심도 제대로 먹어야지. 저녁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그래. 그리고 빵과 치즈? 못 먹어요. 근데 표현을 말로는 빵과 치즈라고 하고 거기 플러스 샐러드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걔는 그 진짜 빵이랑 치즈만 먹어요? 빵 종류 여러 개, 치즈 종류 여러 개. 그냥 그렇게? 뭐 다른 거 없이 과일 이런 거 절대 안 곁들이고. 뭐 하나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침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녁은 저도 네. 절대 안 돼요. 아무튼 동의가 그게 안 돼서 발언을 하려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너무 생각보다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안 친구가 나 말고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일본 친구였어요. 또 여자 친구였고. 근데 그 친구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들이 누군가 냈다면 동참하고 했을 텐데 그 순간 이제 다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혼자 그냥 스리라차 챙겨 가야겠다. 난 스리라차 있으면 뭐든 먹을 수 있어. 그렇게 그랬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진짜 아홉 진짜 동안? 간단하게 빵이랑 뭐 맞아. 죽 같은 거 먹고 맛없는 죽 먹고 스리라차가 정말 저를 살렸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리더가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런 걸 이것도 다들 리더라고 생각하나? 이것도 우리 친구들끼리 1년간 너무 힘드니까 서로가 되게 많은 이론들을
원인들을 찾아봤어요. 이걸까 저걸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맞을까? 그 중에 이 교육 과정이 리더십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이틀에.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리더십 경험이 있거나 근데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만 다 모인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거는 리더십도 되게 스타일이 다양한데 그렇죠. 맞죠. 사실 앞장서서 말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비전을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끌어주고 이런 것도 이 리더십의 종류 중 하나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전까지 리더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리더십의 리더의 어떤 성향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스스로가. 스스로가. 그래서 어떤 리더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난 더 맞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향과 성질 자체도 되게 리더십의 방식 중 하나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한 이런 리더들도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17명의 리더들과 함께 예. 캠핑하고 또 무슨 수업 들었어요? 우리 안에서 팀원들을 찾아가지고 공통적으로 같이 해결해보고 싶은 어떤 사회 문제를 선정해서 그거를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또 생각해서 실천해보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구체적인 예시 하나만 있어요? 뭐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젝트는 다른 친구 2명이랑 베를린에 있는 액티비즘 지도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뭐 맛집 이런 지도가 있는 것처럼 베를린 곳곳에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만 모아놓는 지도. 그래서 베를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커뮤니티를 만나고 싶거나 내가 되게 관심 있는 주제를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만나고 싶을 때 이런 지도를 펼쳐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빠르게 어떤 소속감을 찾은 거 한 동시에 어떤 사회 운동과 사회 활동을 훨씬 더 편한 그리고 쉬운 접근성으로 할 수 있는 약간 아이디어로 그런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지도는 그럼 웹에 있는 지도 같은 걸까요? 실물이 있는 디지털 웹도 만들려고 시도해서 프로토타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실물 지도도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런 평가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다 같이 이거를 내가 평가한 것도 같이 평가를 해요? 공유하는? 네, 공유하는 날이 사실 그게 약간 시험을 대체하는 그런 게 또 시험이라고 보는 거구나.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것들은 외부인들을 이제 모셔와서 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또 질문 받고 약간 어떤 방식의 피드백과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나는 이 프로젝트 통해서 얼만큼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게 아쉬웠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혹시 다른 그 학우들은 어떤 프로젝트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인상적인 거. 이게 또 웃긴 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과제들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라. 그리고 발표를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그 발표할 때 나는 이거를 해내지 못했다. 그 이유들은 이런 거다. 그걸 발표해요? 그런 발표들이 결과로? 실패들을 네, 각자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와. 왜 내가 이걸 신기하다. 해내지 못했는지. 왜 못했대요? 게을러질 수도 있지. 실패까지는 어떻게 말할 수 실패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진짜 뭐 사실은 별거 아니겠지. 뭐 게을렀고 마음이 뭐 불편했고 집중이 안 됐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그 얘기해요? 방식은 진짜 다양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일기에 썼던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왜 안 되고 자기 안에서 어떠한 거부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일기에 쓴 거를 예를 들어 그 녹화를 하고 그 발표한 날에 그 녹화본을 틀면서 춤을 춰요. 약간 무용을 해요. 아트 몸으로 보여줘요. 아티스틱하게 아티스트하게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우리 중에 갓 20살 된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그 젠지의 표본. 우리 중에서 가장 기술을 잘 쓰고 진짜 창의적으로 트렌디하게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떤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고 아니 웃기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한 맞아요. 기획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시간 더 많이 써요. 그게 더 재밌었나 그 보다. 에너지로 이걸 하면 될 텐데. 그게 다르지. 어쨌든 하기 쉬운데 불편해. 나도 그 마음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단순히 그냥 귀찮았다. 에만 이렇게 발표를 하진 않아요. 이유들이 이렇게 또 분석해서 사실 더 깊이 분석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마주하는 거네. 그게 그쵸. 뭐야? 되게 많은 걸 직면하고, 직면하고 그런 공유하고 그런 그래서 발표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그래서 사람 사실은 성공한 프로젝트가 없다. 지금 3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1년은 뭐 학교 다녔다고 하고 뭐 나머지 2년은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학교 외의 시간들은 뭐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두려움은 사실 없었고 그냥 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좀 더 컸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 포인트 중 하나는 저는 편하고 친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적응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서 베를린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갈 때 편한 친구 3명 정도는 빨리 사귀어야겠다. 아마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이 베를린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준비할 게 뭘까 했을 때 친구 3명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나의 안정감을 빨리 찾기 위해선 친구 3명. 그래서 가기 직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지인들한테 베를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연결해달라. 해가지고 2주 동안 14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자마자. 이야. 첫 2주 동안. 한국인들만? 되게 다양했어요. 한국인도 있었고, 베를린 사람도 있었고, 베를린으로 2주간 외국인도 있었고, 또 연령대도 20대 또래들도 있었고, 막 50대 교수님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14명을 만나고, 하루에 한 명씩 만난 거네요. 거의. 아니면은 이제 하루는 쉬고 하루에 2명 만나고. 오히려. 그것도 기록해봤으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요. 정신 없었겠지 뭐. 지나고 보면 그렇게 네. 하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잘 맞는 친구들 몇 명을 만났었고 그렇게 좀 메인 친구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당연히 그들의 친구까지 만나게 되면서 이게 서서히 확장이 돼갔고 제가 근데 가 있는 한 3개월 차 됐을 때 12구 참사가 벌어졌었어요. 네. 이태원. 이태원. 저랑 제 친구가 되게 충격을 받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태에서 저희는 한국에 있으면 어떤 추모 공간이나 추모제 뭐 행사를 찾아가잖아요. 네. 아니면 이태원 가가지고 뭐 하나를 이태원 한다든지. 가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는지 찾아보자 해서 대사관도 전화해보고 문화원도 전화해보고 되게 다양한 단체도 전화해보는데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력이 안 돼서 아니면 그때 뭐 애도 기간이 한정돼 있었죠. 맞아, 뭐 국가 애도 기간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못한다 뭐 이런 답변들을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공간이라도 만들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막 공간을 찾다가 우연히 우리의 이런 계획이 주로 이제 퀴어 친구들, 한인 퀴어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 12명, 13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어요.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같이 준비해보고 싶다. 그래서 2주 만에 추모 공간 2개, 실내 하나, 실외 하나를 스피드 뭐야? 찾아가지고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누군가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자원해서 일정표 다 짜가지고 몇 시간씩 서로 돌아가면서 매일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너무 고맙고 이런 공간이 너무 필요했다. 그리고 혹시 추모 뭐 행사 추모제 이런 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이왕 이렇게 같이 모이고 좋은 마음 모인 거 추모제까지 하자. 그리고 또 그 서클 안에 글 쓰는 친구, 음악하는 친구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50명 넘는 외국인들, 한국인들, 뭐 나이도 엄청 다양했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 행사를 같이
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 통해서 엄청 끈끈해졌어요. 음. 원래 서로 잘 몰랐던 친구들이 되게 빡세게 만나고 준비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엄청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좀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지금도 계속 관계 맺고 있고. 지금도 되게 느슨하고 넓게 만나고 있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모임들도 계속 하고 있고 퀴어 채소밥상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서로의 집에 와서 같이 먹고 뭐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거의 뭐 그냥 거기 살던 사람처럼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와, 세미는 금방 무언가를 되게 이렇게 또 하는구나. 그 방식대로 뭔가를 계속 거기서도 되게 적응을 잘 하고 있구나. SNS로 보면서 하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었죠. 그때 당시에는. 집은요? 집 같은 것도 구하는 게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베를린 뭐 대도시들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집 구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거의 막 2주마다 빈 방을 찾아서 계속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어렵다는 게 매물이 없어서요? 아니면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1년, 2년 매물이 이렇게 별로 없고. 매물도 없고.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거나 다른 도시를 가더라도 완전히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그냥 두는구나. 내 방을 쓸 사람을 임시로 구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사람도 집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아니까 가지고 만약에 있는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아, 찜을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자리 계속 다 찜해놓고 그러니까 자리 잡기 어렵고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여기에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물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저는 두 번째 집에 원래 2달 지낼 예정이었는데 그 집주인이 해나라는 친구인데 해나랑 사실 너무 잘 맞아서 그 2달이 끝나고 해나가 2달만 더 지내볼래? 2달 더 지내고 3개월만 더 지내볼래? 하다가 같이 그냥 살자. 오. 지금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이야. 관계거든요. 두 번째 집만에.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는 미래를 함께하자 이런 뭐야, 거기서 또 정도의- 남편 생겼네. 남편도 생겼네. 맞아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친구랑 지금 다음 집도 지금 이사 갈 예정입니다. 이야. 돌아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사 가요. 아니 그러면 그 해나라는 그 집은 어떻게 구했어요? 그것도 뭔가 아름아름 전달해서 소개받은 거예요? 되게 많이 쓰는 웨브사이트가 있어요. 그 진짜 그냥 플랫폼에서 만난 거예요? 플랫폼에서 우연히. 와, 신기하다. 근데 그렇게 뭔가 두 번째 만에 맞아요. 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첫 만남이 그 대면도 아니고 전화 통화를 처음 했었어요. 네. 서로 약간 맞을지 간 보려고. 근데 저는 확신 얻었어요. 아, 얘랑 저랑 맞겠다. 왜? 근데 얘도 그랬대요. 왜요? 뭐야, 뭐 첫눈에 반한 뭐 그런 거네? 목소리로 반한. 대화 좀 해보면 또 그쵸. 느낌 오지. 맞아요. 둘이 되게 비슷하게 사람 좋아하고, 막 대화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관심 분야도 비슷하고, 퀴어고, 둘 다. 아니 그러면 지금 새로 이사 가는 집은 그 누구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같이 갑니다. 공동? 공동으로. 우와, 거의 그, 진짜 그렇게도 거의 뭐. 공동으로 시집 가요. 갔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공동으로 하는 이유가? 한 사람 명의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상관이 없죠. 근데 해나가 지금 집은 해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나가 되게 아쉬워했던 거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인데, 지금 집이? 세미가 충분히 자기 집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되게 다양한 이유들과 요소들이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사실 해나가 처음 계약한 집이고, 해나가 꾸민 집이고, 그리고 내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같이 완전 우리의 집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이제 이런 현실적인 환경 조성 때문에 우리의 집이란 느낌이 아직 덜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너도 충분히 우리가 같이 사는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 나갈 때 너도 충분히 너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내 집인 만큼 너의 집이니까 되게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자. 오. 집 컨디션은 어때요? 집이 너무 좋아요. 오, 어떡해, 호화스러워요. 나 내가 벌써- 이런 집에 나 갈 벌써 수 지금 있나? 꼬심당하고 아니 있어요. 어떻게 좋은데요? 미쳤어요. 그 에어비앤비에서 보는 어. 그런 진짜 큰 집이거든요. 그리고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된 신축이고 음. 되게 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또 지어져서 또 상도 받았대요. 그 건물이. 오. 그리고 어떻게 구했대? 대박인 거는 여기는 너무 흔하지만 네. 그 뭐라고 해? 온돌? 어. 네네. 온돌이 달려 온돌이 있어요? 있어요. 어. 진짜? 온돌이 있고 발코니 있고 방 3개 있고 오. 놀러 오세요. 발코니가 대단하던데? 거의 뭐 파티해도 되겠던데? 네. 근데 그게 해나의 동료가 받은 유산으로 산 집이래요. 그럼 해나의 동료랑 계약한 거예요? 그쵸. 아. 그래서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었고 본인은 다른 집 살면서 근데 그분이 그 동료분이 더 이상 이제 그냥 이런 스트레인저보다 자기가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이 집을 맡기고 싶다 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야, 5년? 대박이네. 예. 안 오겠네, 그럼. 값은? 깎아. 값. 너무 비싸. 그만큼 너무 비싸죠. 근데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 집세 비싸서 지금 해나랑 사는 집에서 다른 집을 찾더라도 비슷한 그 정도? 값일 것 같아요. 월세예요? 월세 무조건 월세. 월세는 얼마예요? 아, 그러면? 월세는 2,100 유로? 유로. 300만 원. 거의 300만 원. 월세 300만 원? 거의. 미쳤죠. 근데 뭐 나눠서 일단 셋으로 나눠야 되고 세 큰 명. 방이 있어서 큰 방 쓴 사람이 조금 더 내고 그러면은 일을 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그 베를린에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월세를. 그쵸. 공식적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전공 살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공? 리더십. 리더십? 설거지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설거지 리서치 필요하지. 나 좋아해 설거지. 아니, 근데 학교를 이제 한 1년 다니고서.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지냈었어요? 베를린에서? 그 워홀 비자로 1년 가고 그다음 프리랜서 비자 받아서 행사 기획 이런 쪽으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을 안 받는 일들도 되게 많게 하고 이거는 나의 어떤 사회 운동, 사회 활동의 영역에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되게 많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은데 돈을 벌 수 있는 창구는 거의 없고 그러면 어디 조직에 취업을 아예 해볼 생각도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조금 원했었던 거예요? 또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봤을 때? 원래 계획은 그 1년 동안 내가 취직하고 싶은 기관을 찾아서 학교 다닐 때? 학교 1년? 다닐 때. 그 1년이 끝나면 내가 바로 그 채용 받아서 새로운 어떤 기관에 일하는 거. 아주 네. 야심찬 계획.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이었죠. 그 왜요? 이민자여서 좀 어려웠어요? 아니면은 뭐 베를린이 취업 시장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취업시는 안 취업 좋았는데. 시장도 안 좋고 독일어도 못하고 베를린은 사실 독일어 못해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을 구하려면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일을 구하려면 그래도 회화 정도는 해야 뭐 일을 찾기 훨씬 쉽고 근데 저는 회화도 못했거든요. 3년 동안 독일어를 안 배우고 거의 2달 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2달 전부터 필요를 네, 2달 느껴서 전부터 이제. 필요를 느껴서 이제 도저히 미룰 수 없게 되어서 구텐탁 하고 있어요? 그땐 딱 실제로 안 쓰던데? 진짜 나 베를린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랄로 하고 뭐 하이 하고 뭐 단케쉔 하고. 취업해서 이제 하는 거를 근데 일 찾기 너무 힘들고 또 아시안 여성이고 독일어 못하고 전 대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사실 뭐 그 학위로 뭔가 더 어필할 만한 것도 없고 애매하게 일 경력은 너무 길어. 그래 나왔다가 타도 이력서 딱 보면은 이 뭐지? 뭐지? 좀 약간 정체가 두려움게 뭐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학교 맞아요. 난 일을 왜 이렇게 오래 했어? 너무 아직 너무 어린데? 보지 못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치. 너무 이상한 케이스인 거예요. 진짜 유니크하다 거기. 베를린 진짜 유니크한 도시인데 네. 거기서도 유니크하겠다 진짜.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든 1년을 보냈어요 작년에. 은성
아니 괜찮아. 서가수? 서가수 가고 나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부터 1년 동안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우선 월세나 경제적인 부분이 저는 일찍부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맞아. 돈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많았던 적도 없지만 없었던 적도 없었어요. 근데 와 진짜 처음으로 그런데 나의 라이프스타일은 너무 막 거기에 맞춰져 있어. 그 기준에 맞춰져 맞아. 있어. 월급 받는 생활에 맞춰져 있어서 이거를 진짜 나도 아직도 저도 너무 어려워요. 소비가 똑같아. 돈 버는 거 확 줄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줄이는 연습도 되게 오래 했고 그리고 아무튼 일을 매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찾아요. 뭘 지원할 수 있을지. 뭐 내가 그 조건에 안 맞거나 독일어를 못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그래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뭐 어떤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은 야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력서 뽑아서 카페 다니면서 돌려라 되게 많이들 한다 베를린 아직도 그죠 유럽이나 뭐 레주메 돌리고 뭐 그치 근데 난 사실 이것도 이거에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우선 유러피안 백인 그리고 독일어도 해 그쵸, 백인이야 그치. 그리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되려면 되게 아시안 여성이 되려면 되게 힙해 보여야 돼요. 개성 있어 보여야 돼. 비주얼이. 제 동네가 약간 좀 힙한 동네, 가난한데 힙한 동네거든요. 돈 없는데 힙한 동네. 그래서 그런 힙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채용할 일이 없어요. 느낌상.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가 매일 일어나서 막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학도 없을 거고 뭔가 되게 좌절감만 클 것 같고 이거에 또 감정적인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맨날 컴퓨터 들어가서 일 찾는 것도 되게 감정적인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반복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도 되게 망설여지고 돈도 못 버는데 내가 내가 카페를 갈 수 있어? 뭐. 맞아. 나 진토닉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또 진토 한 잔만 먹냐고 가면 또 네 잔씩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못 끝났는데 나간 순간 돈인 거야. 절대 못 가. 그리고 막 2유로짜리 병맥주 못 마시겠거든. 진토닉 나갈 거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못 나가. 못 나가고 악순환인데 그러면 결국. 진짜 악순환이고 자존감도 엄청 낮아지고 그리고 뭔가 내가 여기 와서 일을 찾을 수 있겠다고 되게 이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막 너무 순진해 보이고 막 내가 막 그때 엄청 악순환의 막 무기력함 그리고 되게 예민해져 있었어요. 야, 나 예민한 연세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가난하지 않았으니까. 가난하면은 예민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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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비난. 모든 거를 난 비난할 수 있어. 비판할 수 있고. 비관적으로 되게 보게 되는 그 태도가 그냥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안 입고 와 막. 안 입고 와. 근데 막 티내긴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나긴 싫어. 그치. 이 충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 않고 친구들의 좋은 소식 되게 행복해주고 싶은데 막 짜증나고 넌 백인 여자고 넌 독일어 잘하고 막 이런 머릿속에 비교들과 네가 나보다 더 잘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들 그것만 따지고 보고 이렇게 계속 보게 되고 그런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 전환점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이라는 건. 1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찾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월세라도 낼 수 있어. 진짜 엄청 크죠, 진짜로. 그리고 거기 가서 되게 잘하고 빠르게 한다는 걸로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맞아요, 진짜.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는지. 진짜.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른 일들도 더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기에는 그 직전 단계 이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바닥 쳤다. 바닥 쳤고 이제 올라온다. 네, 올라오고 있다. 아시아 친구들이 많이는 없어요? 아시안 친구들, 한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 베를린 갔을 때 나도 한 14명 만난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 그리고 외국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되게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을 처음으로 해보거든요. 요즘.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는 이제 사회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민자고 여성이고 퀴어고 이런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장을 만들고 싶고 모임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mainly 한인 퀴어들 혹은 아시안 퀴어들이 주로고 제 애인이 독일 베를린 사람이거든요. 평생 베를린에 살았던. 가끔 했던 얘기가 자기는 베를린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자기보다 세미가 친구가 훨씬 많다고. 간지 3개월 됐을 때 나와 지금 3년이 다 돼가는 나가 뭐가 변했는지 변한 것 같은지 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서야 진짜 이주자로서의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냥 그땐 여행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모아둔 돈도 다 있었고 돈 걱정도 없었고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되는 돈 쓰면서 그냥 사면 되는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주자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오는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이거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런 게 가난하고. 궁금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래도 지금 베를린에서 더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5년 계약도 한 거고 왜냐면 조건은 어느 현실에 가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서울에서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어디서 생기는지 베를린에서 왜냐면 그때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작년 한참 안 좋았을 때는 근데도 거기 발붙이고 있겠다라는 뭔가 의욕이나 의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는 그냥 내가 처음 가지고 왔던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내가 정말 마음이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 전 한국에서 되게 깊은 경험을 6년 동안 했으니 해외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목표가 있었고 근데 그걸 아직 이루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되게 편안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살기 그나마 좋은 도시고 베를린이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주변에 위안이 되죠. 나만 가난한 게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좀 여유가 천천히 가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느리고 일도 덜하고 아니 진짜 저 베를린 갔을 때 그 룸메이트랑 그 쌤 애인도 보니까 뭐 한 4-5시면 다 퇴근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차 썼나? 그래서 그냥 그때 다 퇴근을 한대요. 4-5시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그냥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 그리고 뭐 막 병가도 엄청 쉽게 내던데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목요일에 술 마셨는데 금요일에 숙취가 있어. 건강이 안 좋은 거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병가네요. 그리고 기본 막 연차가 28일인가? 그 정도일 거예요. 32일인가? 거의 30일은 돼요. 1년에.
예, 그래서 휴가도 엄청 많고 음. 되게 건강을 되게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내가 맞아요. 병원을 가야 되면 당당하게 나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 쉴 수 있는 거고 퇴근도 되게 빨리 하는 편이고. 날 조금만 주면 다 막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 그 돗자리 피고 앉아서 막 맥주 막 쉬고 놀고. 있고. 근데 그 동네만 놀고 그런 있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동네 유독 더 그렇긴 한데 백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낮에 사람이 많아. 서울만 해도 낮에 어디 가면 사람 잘 없거든요. 다 일하고 있죠. 뭐 사무실 일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있지. 그 출퇴근 시간에만 막 다 쏟아져 나오니까 맞아요. 막 지옥철이고 한데 뭔가 출퇴근 시간도 딱히 막 그 지하철이나 이런데 막 엄청 붐비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좀 붐비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붐비는 것 같지도 않고. 라이프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네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맞아요, 국가적으로, 맞아요. 문화적으로. 또 베를린하고 클럽 아니겠습니까? 아유, 또 클럽 또 어떠셨습니까? 제가 또 서울에서 그렇게 클럽 많이 안 가봤는데 또 하필이면 또 샘이랑 클럽을 가가지고 샘이 없을 때 제가 클럽을 못 갔어요. 갈 사람이 없어 나랑. 이번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샘 왔을 때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빠요 샘이. 그래서 뭐 조만간 갈 생각이긴 한데 와 진짜 베를린 또 테크노의 도시이고 근데 제일 유명한 그 베르카인이라고 뭐 대기하는 걸로 유명해요. 줄 쓴다고? 6시간씩 대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6시간을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고? 네네. 맞아. 그래서 기다린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기준도 없어요. 그냥 그날 바운서의 기분이야. 알수 그들의 없네. 판단이에요. 그래서 거긴 못 가봤지만 저는 정말 기다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 대신에 좀 다양한 공간에 있는 클럽들을 가봤는데 일단 진짜 음악 뭐 장난 아니고 사운드 뭐 장난 아니고 분위기 일단 정말 신경을 아무도 안 쓰면서 정말 자기에 집중하는 그 바이브 자체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도 막 그런 막 뭐랄까 막 가슴골 모아서 가는 그런 클럽을 안 가보긴 했지만 저도 막 깜깜한 그런 뭐 테크노 이런 데만 가보긴 했지만 거기서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국에서도. 그 깜깜해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테크노 클럽이어도 뭔가 그런 의식하는 그런 뭔가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베를린 전혀 아무도 신경 안 써. 옷을 뭘 입던 뭐 어떤 춤을 추던 내가 어떤 뭐 화장도 정말 요란하고 신기한 거 막 옷도 막 형광색 뭐 그런 거 다 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그런 데서의 오는 또 자유로움이 진짜 너무 해방감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베를린 갔을 때 잠깐 영국을 친구가 있어서 영국 갔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을 가보니까 베를린 사람들 정말로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구나가 너무 느껴져요. 영국 사람들 말 너무 많이 걸어. 그래서 제가 런던에 3일인가 갔었거든요. 근데 한 달 베를린에 있었던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영어를. 클럽만 갔다 하잖아요. 그럼 진짜 온갖 사방에서 말 다 걸어. 어디서 왔니? 뭐 어떻게 왔니? 여긴 어떻니? 뭐 누구랑 왔니? 계속 물어봐. 베를린에서 아무도 안 물어봐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진짜 없고. 근데 진짜 편해요, 그게. 진짜 그 해방감이 너무 좋았고, 뭐 음악은 뭐 말해 뭐해고. 제가 진짜 힙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되게 버려진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화적인 어떤 무브먼트 차원에서 시민들이 점거해서 스쿼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는 그렇게 운영되는 클럽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폐 건물인데 막 1층, 2층, 3층, 4층 다 막 방마다 막 음악을 막 대단히 틀어놔. 근데 거기서 1층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방이 있었는데 노래가 일단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춤 추다가 딱 보니까 휠체어가 거기서 클럽에서 같이 거의 근데 막 그렇게까지 신나게 놀진 않았지만 어쨌든 휠체어가 그 클럽 안에 있었어요. 와 이것이 베를린의 힙이다. 그러니까 막 뭐 접근성 뭐 그런 우리나라는 뭐 일단 뭐 계단 턱 이런 것도 뭐 너무너무 넘어야 할 사람도 많지만 그 휠체어를 보고 나서 보니까 모든 턱이나 문에 다 이렇게 뭐랄까 경사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 뭐 버스도 장애인들 이동하는 것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흔하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고 또 되게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었어요.
자주 가요? 클럽 응. 날씨 좋을 때는 확실히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낮에 시작하는 클럽들이 많거든요. 그게 진짜. 날씨 좋을 때 1시? 내가 뭐라 일찍 되겠어. 시작한다. 네. 응. 그 베를린 여름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해가 한 10시부터 지기 시작해요. 밤 10시에 밤 10시. 쉰다고요? 그렇게 늦게 져요? 네. 그리고 엄청 일찍 뜨기 시작하고. 진짜? 대신에 겨울은 아주 우울하죠. 겨울에 몇 시에 해져요? 한 2시에 져요? 해가 안 뜬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회색이에요. 그냥 매일 회색. 그런데 아무튼 낮에 시작을 하는 클럽들 너무 좋고 날씨 좋을 때 막 추다가 막 약간 취하고 막 하고 배가 고파져. 시간 보면 한 6시, 7시? 밥 먹고 또 놀아. 또 놀아? 와, 이제 좀 피곤하다. 집 가야지 하면 이제 9시, 밤 9시? 이대로 집 가서 잘 자고 잘 출근하면 되는 거야. 진짜. 근데 밤에 시작하면은 또 한국보다 더 늦게 시작하거든요. 클럽들이 12시에 주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곳들 11시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비어있죠. 그래서 사실 피크는 4시쯤이에요. 그래서 한 2시, 새벽 4시. 그러니까 한 2시에는 가 있어서 그 흐름을 타서 이제 4시까지 찍고 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잖아요. 사실 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입장하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집에서 쉬는 거더라도. 맞아. 그럼 안 가게 되지. 그때 맞춰 나가야지 이러면은 피곤해서 안 나가게 돼. 맞아요. 베를린 얘기 많이 했네. 네, 또 많이 했네요. 어쩌다가 한국에 지금 잠깐 들어왔나요? 제가 베를린에서 알게 된 한국 친구가 결혼하려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이 핑계 삼아 왔고 또 1년에 한 번씩 오려고 하니까 그 타이밍도 맞았고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작년 10월에 식당을 여셨어요. 전혀 이 업계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요식업에 한 번도 뭐 그런 게 없는데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을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계셔서 좀 돕고도 싶고 보고 싶기도 하고 3,000원에 김치찌개를 파는 그걸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목회 일을 그만두시고 지역 사회 특히 청년들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제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그래서 거의 뭐 재료값이시죠. 그 유명해요. 따뜻한 밥상이라고. 근데 그분이 시작하시고 나서 전국에 지금 한 14개인가? 체인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 다 비슷한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만두고 이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고 싶어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을 알고 계셔서 설득을 몇 년 전부터 하셨어요. 해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9월에 엄마 아빠가 같이 시작을 하셨고 봉사죠, 그냥.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그쵸. 그때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맛이? 네. 막 술 먹고도 생각나고 막 해장으로도 밥으로도 막 계속 생각나서 포장을 좀 다음에 가면 많이 좀 해와야겠다. 네, 샘 부모님 계신 데는 이제 행신점이라고. 따뜻한 맞다? 밥상 행신점. 행신점. 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몇몇 없는 구독자분들께 네. 홍보를.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어떻게 자원봉사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 아빠가 혼자 하시다 보니까 서빙이나 홀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일주일에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내줘가지고 자원봉사들을 구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제 친구들이 자원봉사들 해주고 있는데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의 윤쌤은 뭐 고민이랄 게 있나요? 아니면 난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 재밌어요. 재밌게 사셨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떤지. 여전히 경제적인 게 큰 일이고 그래서 돌아간다면 목표는 월세 안 밀리기. 중요하지. 네. 그리고 이사 잘하기. 이사 언제 해요, 그러면? 6월 1일. 6월 1일? 네, 가자마자 바로 거의 해야 가자마자 되네요? 2주 만에 해야 된 상황이어서 이사 잘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게 일을 좀 더 구하고 뭔가 네, 이런 네. 건가요? 일도 좀 더 구하고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어땠어요? 저희랑 얘기를 해보시면서. 그 긴장감은 거의 한 5분 안에 사라진 것 같고 다행이네요. 네,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눈 것 같고 네. 저도 까먹었던 것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도 말해놓으니까 좀 편안해요. 가벼운 오. 마음도 있네요. 이렇게 또 웃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바닥 찍었으니까. 바닥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응원합니다. 베를린 놀러 갈게요. 아니, 진짜 꼭 놀러 오세요. 가야죠. 아니 자꾸 놀러 간다고만 아니, 그 내가 갈 데가 가난해서. 많아. 가난해서 언제 회복해요? 움직임. 바닥 언제 찍을 거예요? 아직 하강주 아직도 힘들 때. 아직도 내려가고 있구나. 하강 중이어서 근데 꼭 넘어가고 싶다. 근데 윤쌤이 와요. 5년 있으니까 어. 5년 그 안에 그 보장은 없습니다. 계약이 5년일 뿐. 맞아. 올 수도 있지 뭐. 계약이 5년일 뿐. 여름에 가면 또 좋겠네요. 꼭 여름. 꼭 여름. 아니면 봄. 동일한 가요 시기가 한국 여름이랑 거기랑 똑같나? 비슷하죠. 네네네. 근데 제가 갔을 때가 3, 4월이었거든요. 좀 추웠어요. 맞아요. 꽃이 막 피었고 날씨 딱 좋아졌을 때 제가 바로 서울에 와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서울의 봄도 너무 좋으니까 근데 차라리 아싸리 한여름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6, 7, 8. 왜냐면 우리나라 한여름 너무 힘들어. 거기는 아니에요? 그 안 습하니까 유럽은 벌레도- 안 습해요. 모기도 벌레도 별로 없고. 별로 없고. 놀러 가는 계획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빨리 바닥을 치고 빨리 바닥 치고 올라와야지. 네 하다가 올라오길 바래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네. 저희들 길게 섭외도 오늘 첫 게스트 방송이었는데 편집 힘들겠다. 네, 오늘 아주 알찬 인터뷰 게스트로 와주신 윤쌤님에게 아주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각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싶은 말? 네. 근데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 이게 뭔가 재밌으려면 이 우여곡절? 슬픔이 있어야 돼. 그게 고통이 있어야 돼. 그게 싹 스며들어 있어서 재밌었다. 맞아요. 그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얘기. 힘든 거 얘기 그것만 1시간 할 수 있는데. 우리 힘든 얘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렇네. 나 막 잘 된 얘기보다는 힘든 얘기가 오히려 더 흥미롭게 재밌었어요. 오히려. 물론 좋은 다행이에요, 얘기도. 다행이에요. 네. 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힘든 얘기 모아두고 있으니까. 아니, 또 어차피 한국도 들어올 테니까 또 이렇게 올 때마다 좋다, 한번 그것도. 내년에? 1년에 한 1년에 번? 한 번씩. 또 달라진 윤쌤을 또 만날 수 있는. 매번 또 이제 그때 또 이사도 하고 하면은. 또 스토리가 많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